안녕하세요, 노변양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 것이냐면요. 저의 사수 일대기를 찍어볼 거예요. 우선 저는 노베이스로 사수를 하였고요. 제가 정시 파이터가 되게 된 원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잠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개근상을 받았는데 집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꾸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당 결과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한 대충 10개 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너 이제 수시 망했다. 조조됐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난 이제 수시는 망했구나 하면서 수시를 그냥 내신 아예 놓게 돼요. 그러고 난 정시 파이터의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저는 고2가 돼요. 저는 고1 모의고사가 8등급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고3 때도 그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는 학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엄청 문외한 정시로 학교 가는 애들이 엄청 드문 학교여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작정 그 유튜브 광고를 보고 막 시크패스 마이맥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작정 대성 2년짜리 패스를 사게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1타인 한석원 선생님의 알파 테크닉을 사게 돼요. 왜 알파 테크닉을 샀냐? 내가 기초 개념을 할 단계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실전 개념인 알파 테크닉을 사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도 OT를 안 듣고 강의를 사는데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사고 책이 왔어요. 그래서 듣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6일을 하게 됩니다. 6일을 하게 되고 수능 때쯤 고2 때니까 그러니까 고3 그러니까 저는 수능을 안 보고 그때 당시에 수능 이 수능이죠? 그때 당시 전 수능도 안 보는데 갑자기 수능 특강을 사요. 당연히 안 풀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고3이 돼요. 고3이 되니까 얼마나 똥줄이 타겠습니까? 타죠? 에? 타요. 탔어요. 그래서 막 좋다는 막 현우진쌤 시발점 뭐 이미지쌤 뭐 등등등등 강사분들을 9번이나 바꾸면서 계속 그 뭐라 해야 되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보통 다 수시로 보내고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되게 정시 파이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2학기 말쯤에는 다들 수업도 안 하시고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때도 수업 시간에 정시 공부를 하면은 엄청 화를 내시고 책을 덮으라고 하셨어요. 막상 주변에 있는 잠을 자거나 롤토체스 하는 애들한테는 뭐라 안 하시면서 물론 어떤 마음이신지는 이해갑니다. 왜냐면 자기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학교를 가는 게. 그때 당시에는 가정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 반 담임쌤만 그 제도를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극도로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담임쌤이 그러면 차라리 학교를 무단조퇴를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학교에 얼굴 도장을 찍고 조퇴를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단조퇴가 엄청 많아요. 네, 그렇게 저는 수능을 망하게 됩니다. 그냥 수능 전부터 재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루 정도 설득을 했더니 그럼 해봐라 하셨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은 원래
일단 학교를 가봐라. 학교를 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셨고, 차라리 할 거면 편입을 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재수생이 되었고요. 저희 동네는 정시는 정말 정시를 보내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고, 서울대를 1년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1년에 한 명 정도? 보낼까 말까였던 동네여가지고 주변에 정시 학원 이런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동네가 멀다 보니까 가외쌤들도 이쪽으로 안 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화상가외를 했는데 화상가외 하다 보니까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집중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대치동으로 원래 학사를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오케이 하셨으나 아버지가 제 첫째기도 하고 딸이라서 그런지 위험하다고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러고 혼자 집에서 혹은 스카 혹은 독서실에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맨날 우울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잘 안 되는데 목표는 높고 괴리는 크고 몸은 내 맘대로 안 따라주고 그래서 막 차도 같은 거 지나갈 때마다 그냥 차에 치여서 그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자꾸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독재 학원은 왕복 4시간이 넘었었고 제가 통금이 있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가치관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늦게까지 들어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나 기숙학원 가겠다 하고 독재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돼요. 5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와 근데 3인 1실로 사용을 했는데요. 너무 정병이 오는 거예요. 한 3일차부터 몰래 울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아침, 점심, 저녁 빼고는 숙소를 개방을 안 해가지고 혼자 있을 공간이 없어서 그냥 공부하는 공간에서 입 막고 눈물만 흘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룸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맨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을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또 6시 몇 분에 노래 들리면 1층까지 내려가서 점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습시간에 잠을 자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점점 낮빛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막 그냥 벽에다 머리 박고 죽어서라도 여기를 빠져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정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마라탕도 먹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해서 25일 만에 탈주를 하게 됩니다. 그 거의 좀 심했던 게 그 태블릿도 아예 내야 되고 아예 못 들고 가요 숙소에. 그 공용 냉장고인데 자꾸 제가 거기다 치즈를 넣으면은 누가 훔쳐먹더라고요. 그리고 라면도 주말에만 살 수 있는데 한 개씩밖에 못 사나 그랬고 부모님이랑 전화도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주 1회 할 수 있는데 일요일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표에다가 작성을 해요. 시간표에. 그러면 그 교무실 같은 곳에서 이 다이얼 전화기 있잖아요. 이걸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모래시계를 세워두고 전화를 할 수 있는데 10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 먼저 그걸 안 알려주니까 부모님이 못 받으면 그 주에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탈주를 하였고 집에 오니까 보상심리로 그냥 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술을 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현타만 오고 그렇게 어영부영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봐요. 그러고 3반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반수는 괜찮. 그치만 일단 학교 가라 하셨거든요. 그럼 오케이 나 그럼 학교 감. 대신 반수함 이러고 반수를 해요. 3반수를. 그렇게 또 3반수를 하게 됩니다. 자취를 4개월 동안 했는데 그때 솔직히 전 공부를 할 줄 알았어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독자 학원을 가게 됩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은 왕복 4시간이지만 차를 타고 가면은 한 1시간 반이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맨날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확실히 환경이 중요한 게 독자 학원을 가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 10시간?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잘 다니다가 7월부터 잘 다니다가 제가 원래 고3 때부터 이제 이모랑 같이 살게 됐는데 이모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 고3 때부터 같이 살게 됐는데 또 아침마다 토하시고 저는 그런 소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픈 걸 알면서도. 근데 갑자기 이제 밥 먹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엄마가 맨날 병원에 가느라 저를 못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 이러고 시외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시외버스 타고 왕복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외버스는. 그것도 그렇고 시간표도 아침 8시인가 9시가 첫 차고 막차가 6시다 보니까 제대로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멘탈도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삼수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됩니다. 4수. 이번에는 집 독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주변에 학원이 없어요. 제가 제대로 안 알아보고 와가지고 그냥 제가 가군에 4칸짜리를 지르느라 나다군을 그거에 맞추느라 이 학교가 8칸, 8칸, 9칸짜리 학교. 근데 너무 치안도 안 좋고 주변에 학원도 없고 집에 올 방법도 없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혼자 하였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도 갔다 오니까 많이 하는 날에는 5시간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독재를 하는데 공부를 또 여전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는 이거 병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됩니다. 약을 먹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구독자분들이랑 스벅 내기 방도 만들면서 공부를 한 7시간씩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월에 제가 3반수 때 이모가 아프셨는데 병원에 가게 되셨다 했잖아요. 근데 7월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갔다 왔어요. 그렇게 잘 장례 치르고 집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실무 보고 그랬어요. 근데 우울해질 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짜증을 엄청 많이 부렸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받다 했잖아요. 그리고 애정 표현이 되게 츤데레처럼 하셨어가지고 제가 엄청 짜증을 부렸어요. 딱 고3 때 같이 살게 됐으니까. 근데 있다고 학교 갈 거면서 있다고 학교 갈 거면서 그렇게 짜증 부렸나 싶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자꾸 그냥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러고 한 9월쯤에 다시 개강하잖아요. 제가 그때까지 휴학을 안 했어가지고 휴학을 할 때 부모님한테도 사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올해는 되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생연이랑 국어는 잘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일이 망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사수 일대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의 사수 일대기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굴 계획은 아니 열품타의 어떤 미친놈이 저의 대학교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름을 바꾸고 들어와가지고 너 방장님 이 대학교 다니시냐 이러면서 공부를 오전 5시부터 시작하면은 맨 위에 뜨잖아요. 제가 열품타 방을 운영했었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의 신상을 뿌리는 거예요. 미친년이. 그래서 얼궁을 저 원래 그런 거에 되게 불감증?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기회에 좀 더 이거를 잘 해야 되겠구나, 무서운 거구나를 느껴서 잘 모르겠어요. 얼공 할지 말지. 그리고 내년 수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토익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약간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뱉어서 뭐라 말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저의 사수 1댁이고요. 열품타 방 분들 중에 수능 잘 보신 분들 있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저의 사수 1댁이고 뭐라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 빠이.